저 멀리 7만 5천 톤급의 거대한 LNG 선박이 모습을 나타내자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두 예인선이 바다로 출항한다. 대형 선박을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기 위해서다. 예인선의 인도를 받으며 가스기지 항구 근처로 전진하던 LNG 선박은 10km 밖 외항에서 잠시 대기하게 되고 가스기지의 도크마스터 G하에 LNG 선박과 예인선의 접안이 조율된다. 오늘 원스프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사가 마산항 도전사가 두 분 타고 있고 예인선에 네 척이 붙어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박 측에 타고 있는 도전사하고 예인선 선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안전하게 접안을 시키고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어 LNG 선박의 자체 동력을 줄인 후 인선이 시작된다. 선수 작업들 준비해 주세요. 선수 작업 준비해 주세요. 먼저 선두 예인선의 갑판원이 대형 와이어 밧줄이 감겨있는 회전 기기를 준비하고 다른 세 척의 예인선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LNG 선박 하단의 대형 고리에 밧줄을 연결시킨다. 가로 길이만 무려 300m에 달하는 LNG 선박의 위용 앞에선 매번 예인 작업을 하는 노련한 선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줄을 못 끼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줄 놓고 나서 좀 당겨주세요. 예, 잘못 다칩니다. LNG 선박의 선두와 선미에서 접안 작업을 담당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을 서로 이어주는 대형 와이어 밧줄을 직접 연결하게 되는데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금방이라도 끊길 듯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70톤이라는 저게 바단장이 생겨가지고 로프가 끊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항시 절대 작업할 때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선박 간의 밧줄 고정이 확인될 때까지는 누구도 갑판 위로 나갈 수 없다. 예인선의 밧줄 작업이 완료되면 접안 대형을 만들기 위해 LNG 선박 가까이로 다가가게 되는데 선체와 부딪히는 순간 범퍼용 타이어가 순식간에 찌그러질 정도로 부딪히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자칫 예인선과 LNG 선박이 충돌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안전하게 항구까지 인선해야 한다. 4,500마력의 예인선 4척이 선박의 선두, 선미, 측면의 바짝부터 LNG 선박을 전진시키는데 속도와 거리를 조절하며 항구로 들어오기까지 약 2시간 정도가 걸린다. 리바 터미널입니다. 예, 현재 전진 150m 있고요. 이급길이 80m 유지하면서 들어와 주십시오. 80m. 한편 가스기지에 소방대는 LNG 선박의 이판과 가스 하역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두로 출동한다. 가스 사고는 화재의 위치와 크기를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어렵다는데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LNG를 뭐 1톤, 2톤 실는 게 아니고 몇십만 톤을 싣고 들어오는 배기 때문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7만 5천 톤급의 LNG 선박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가스탱크인 셈이다. 약 13만 입방미터의 LNG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이런 배 한 척 반 정도가 하루에 동절기 가장 추운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LNG 선박이 가스기지 항구 가까이로 다가오면 예인선 4척이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LNG 선박을 부두와 평행으로 접안시키기 위해
선박 벽체를 서서히 밀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부두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2번 선하고 3번 선하고 자, 지금 미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천천히 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두와 선미에 위치한 두 척의 예인선은 고정된 밧줄을 이용해 선박을 당기게 되는데, LNG 선박을 부두로 접안하기 위해서는 1번, 4번 예인선이 밧줄을 당겨 선박을 수평으로 유지시키고 2번, 3번 예인선이 앞으로 밀면서 선박이 서서히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접안 시 배의 속도가 빠르면 부두가 심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접안 속도계에 표시되는 초당 10cm의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부두에 도착한 선박으로 줄잡이 배가 다가가 닫으로 고정될 대형 밧줄을 끌어 하역장에 고정하면 LNG 선박의 1차 정박이 완료된다. 현재 전진 1.5m 멈춰 있습니다. 1.5? 예, 전진 2m. 고쳐놓고. 접안 지역 반대편에서 선박을 조절하는 예인선들은 도크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선박이 완벽하게 접안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1, 2m 단위로 거리를 좁혀나간다. 팬더 스프레이 오픈 시키세요. 네, 팬더 스프레이 오픈 수신했습니다. 접안 직전 소방대가 선박에 물을 뿌리는데 그 이유는 선박의 외벽이 부두에 부딪히는 마찰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기 보이는 지금 노란색 검정색으로 보이는 깃발하고 우리 여기 위치하고 중앙으로 맞출 겁니다. 그게 인포지션으로 해서 우리 암을 연결할 때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게 흐트러지면 우리 암을 연결을 못하고요. 그리고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부두로의 최종 접안이 완료될 때까지 예인선의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고 LNG 선박의 하역 배관과 부두의 접안 포지션이 정확하게 맞춰지도록 세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LNG 선박과 부두의 엔지니어가 서로 마주보며 거리를 조정한다. 1m. 이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진 80cm, 8cm. 대형 선박이 센티미터 단위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과 접안 시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부두의 펜터가 14만 톤의 압력까지 견딘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LNG 선박이 외항에서 부두에 정착하기까지 접안 작업은 3시간 만에 완료됐다. 선박과 가스기지를 연결하는 잔교가 놓이고 가스공사의 담당자들이 하역전 사전 회의를 위해 선박으로 향한다. LNG 선박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선실과 통제실을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아, 배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배가 워낙 이제 큰 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면 힘들지. LNG 배 타시는 분들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국적선 21척을 발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6개국에서 LNG를 수송해 오고 있다. 에너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의 정량을 체크하고 양질의 가스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아부이라는 데서 얼마 만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한 8일, 이제 한국에서 출발 기준으로 17일 만에 들어오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8일. LNG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 액체가스 형태로 저장해 운반되며 배관 내외부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스 배관에는 성해가 얼어붙어 있다. 지금도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지면 안 됩니다. 한번 이게 살갗이 이렇게 닿기만 해도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납니다. 살갗뿐만 아니고 철판도 지성 파괴라 해가지고 바로 그냥 파괴가 돼버립니다.
LNG 선박 측에서 가스 배관 입구를 열어 이송 준비를 마치면 가스기지에서는 가스를 이송하기 위해 하역 배관을 작동시킨다. 저온 액체가스는 위험한 화물이기 때문에 배관을 사람이 직접 나르지 않고 엔지니어가 조종기로 설치된 하역 배관을 움직여 연결시킨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하역 배관이 가스 배관과 맞물리게 된다. 이때 배관이 서로 잘 맞지 않아 가스가 셀 경우 부두 화재의 위험은 물론 기지의 대형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역 배관이 모두 연결되면 작업이 완료된다. 하역 조종실 나오세요. 덕후마스터입니다. 하역 조종실 나오세요. 덕후마스터입니다. 가스기지의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중앙통제실에서 하역 승인이 난다. 네, 하역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앙통제실과 가스기지 하역 배관팀과의 모든 조율이 끝나면 LNG 선박의 조종실에서 액체가스의 하역이 지시된다. 연결된 하역 배관에서 쳐져온 액체가스가 선박에서 기지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하역 초기에는 배관의 온도차로 인해 증발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역 작업의 모든 상태를 선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지만 배관이 연결된 하역 작업 지역은 접근할 수 없다. 선박 한 척에 선적된 액체가스 양은 보통 6만 2천여 톤으로 하역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린다. 항해사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욱 많다. 일반적인 배들은 부두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항해할 때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희는 항해할 때도 신경을 쓰지만 부두에 들어와서 24시간 안에 부두에 머물 때 그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박을 하면 좀 이렇게 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항해사관이나 기관사들이 계속 스탠바이에서 작업에 이렇게 어텐딩을 해야 하거든요. LNG 선박에서 이송된 액체 천연가스는 하역 설비를 통해 가스 생산기지의 주요 배관으로 보내지며 이송된 액체가스는 육상의 대형 가스 저장 탱크로 운반돼 안전하게 저장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 평택, 통영 3곳의 가스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며 삼척기지는 건설 중이다. 통영기지는 1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설비를 갖추고 남부지방의 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통영 가스 생산 기지에는 액화 천연가스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 14기가 운영 중이다. 국가의 에너지원을 담당하는 그 천연가스 기지로서 국가 보안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저희 청경 근무자들이 그 경비를 쓰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소방대가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보안 등급이 저희가 그 컨트롤룸 같은 경우에 제호실은 보안 등급 가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이면은 어느 청와대와 맞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1에서 12탱크까지 있고 이게 저장 용량은 14만 kL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20만 kL짜리로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그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최대의 지상식 9% 니켈 저장 탱크고 전체 수요에 대비해서 저장 용량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었나요, 지금?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 수요량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가스 사용량에 대비해 현재 저장 탱크 3개를 추가로 공사 중이다. 특히 저장 탱크 15호와 16호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45m고 탱크 전체 높이는 구조물이 한 50m 그리고 철골 구조물까지 합치면 한 60m 정도 되고요. 지금 올라가는 데는 60m. 네. 저장 탱크는 액체 상태의 가스를 저장하기 때문에 완전 방호식으로 건설되는데 밀폐된 장소다 보니 내부 공기가 매우 탁한 작업 환경이다.
저쪽에는 지금 어떤 뭐 위에 잔전 요소들이 일부 남아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는 기본. 임시로 연결해 놓은 나선형 계단이 작업장으로 가는 통로다. 수많은 철판이 와이어에 연결돼 원형으로 이어져 있는 이곳은 탱크의 천장 부분. 지름이 외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바깥 지름이 약 100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가 저기 보이시는 돔 꼭대기까지 약 50m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이 탱크 안으로 쏙 들어오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크기의 탱크. 내부 작업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진행되는 일만 남았다. 외부에서 탱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단열 매트의 양이 엄청난데. 반장님 이런 게 몇 개가 들어와요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0개 정도. 1,000개요? 저장 탱크는 콘크리트의 외벽과 철제 내벽의 이중 구조로 건설되는데 저온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열은 물론 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본행제인 단열 매트를 시공해야 한다. 작업으로 인한 먼지와 본행제에서 방출되는 미세 섬유들로 인해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조금 답답하지요. 좀 차면은 조금 이래 일을 되게 많이 하고 나면 조금 차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몫인 것이다. 탱크의 천장 작업장. 그 아래는 50m 높이의 저장 탱크가 있다. 까마득한 그 아래에서는 청소와 용접 확인 작업이 한창이다. 바닥 작업장으로 내려가는 통로는 오직 사다리뿐. 50m를 하루에도 서너 번은 오르내려야 한다. 다른 근무자와 마주칠 때는 사다리 연결 통로에서 기다린다. 안녕하세요. 저 어디 가시는 거지? 네? 어디 가시는 거? 이제 밑에 검사하는 거 보고 위에 나가는 거예요. 문이 없더라고요. 다른 탱크에 비해서. 지금 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지금 다. 근데 나중에 되면 밀폐가 되니까 이게 저장 탱크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오지 못하세요? 힘들죠. 근무 교대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야외로 나가기 위해 올라갈 뿐 한번 내려와서 작업하기 시작하면 탱크 안에서 꼬박 하루를 보낸다. 현재 내부 탱크의 벽체와 바닥 철판은 용접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가스공사 직원들이 직접 용접선을 따라 일일이 스프레이 침투 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한다. 여기가 총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길이가 약 한 50km 정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 정도 되고 하고 이제 벽은 괜찮은데 이제 바닥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만 해서 한 5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을 검사를 하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릎도 아프고 눈가도 빠질 것 같고 또 답답하고 우리 또 이제 숨도 잘 못 쉬겠고 먼지도 많이 나요 또 여기가. 단 한 줄의 용접 부위도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저장 탱크의 안전을 위해서다. 환히 불을 밝힌 가스기지의 부두에서는 LNG 선박의 가스 하역 작업이 밤새 진행되고 있다. 하역과 관련 가스기지 곳곳에서는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저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저기 LNG이고 마이너스 163도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부두의 하역센터에서는 엔지니어가 계기들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실제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실제 이게 일반 뭐 자동차나 뭐 다른 거 같이 이제 보이는 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배관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이제 실제 좀 가장 두려운 거죠. 하역부두 아래는 소방대가, 선박조정실과 중앙통제실에서는 담당자들이 대기 중이다. 가스기지는 설비에 맞춰 안전관리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해 철저히 관리한다. 네, LNG선 하역할 때는 아무래도 초기에 지금 하역 초기에 탱크 압력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메뉴파입니다. 이때 LNG 선박에서 하역 작업의 문제점을 발견해 연락을 취해오고 근무자 한 장 나가는 겁니까? 한번 나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조정해서. 가스 하역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아로토너 수조 시작입니다. LNG 선박에서 방출한 액화 천연가스가 기지의 저장 탱크로 이송되면서 급작스럽게 압력이 상승한 것을 발견한 것. 네, 하역 중 탱크압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 현장에 나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현재 LNG 하역은 6시간째 진행 중. 선박에 저장됐던 액체 가스가 좁은 배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가스 증발이 높아진 것이다. 곧바로 설비팀의 엔지니어가 저장 탱크로 출동한다. 갑자기 저장 탱크의 압력이 상승하면 그만큼 가스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로 50m 높이의 저장 탱크 상부로 올라가며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탱크 위의 계단으로 향하는 엔지니어. 과연 탱크는 가스의 압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저장 탱크에서 작동하는 모든 기기를 확인해야 한다. 괜찮나요? 어때요? 배에서 원래 초기 하역 준비를 할 때 펌프를 일정량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돌려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너무 오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탱크 안에서 압력이 상승한 겁니다. 지상 50m 높이의 아찔한 저장 탱크 위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일일이 돌아보는데 괜찮으세요? 네. 조심하세요. 오! 경사가 진데다 저온으로 보냉 중인 탱크 위는 온통 살얼음판이다. 날이 더워져서 춥다가 더워져가지고 아이싱이 녹은 물이거든요. 안과 밖의 기온차로 발생한 수증기가 얼어붙은 것. 저장 탱크의 가장 위쪽에 올라 압력 계기판의 숫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압력 상태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에서 1.2kg 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 저희 설비 자체에서는 그렇게 탱크 압력을 상승 안 하게 다 CR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탱크 압 상승 시 통제실에서 곧바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오늘처럼 현장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된다. 현장 점검상 이상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영 생산기지에 아침이 밝았다. LNG 하역 작업이 무사히 이루어진 것이다. 밤새 가스 방출량을 체크하고 확인한 이들의 얼굴엔 피곤이 역력하다. 하역이 새벽 아침 한 7시경에 끝났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린 거죠?
실제로 그 펌프가 들어와서 하역을 하는 시간만은 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스 이송이 모두 완료된 갑판 위로 밤새 하역 배관에 얼어붙었던 얼음 알갱이들이 눈처럼 떨어진다. 가스가 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연결했던 배관 이음새에도 커다란 고드름이 열린 것을 보면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의 위력은 대단하다. 예, 열어놨습니다. 지금 ESS는 바뀌었고요. 예, ES. 그럼 별칭에서는 미들밸브 열어놨겠네. LNG 선박의 탱크 안에 잔류된 액화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질소를 주입 치환해주는 질소 퍼지 작업을 통해 가스기지 하역 배관과 선박의 배관을 안전하게 분리시킨다. 지금도 가스 냄새가 나요. 현재로서는 질소 퍼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저 ESDS 저 발브 이 공간에는 질소로 퍼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어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질소 가스는 지금 완전히 조금 좀 역겹도록 좀 나고 있죠. 선박의 경우 항상 배관 안에는 일정량의 가스가 투입돼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 작업을 마무리한 뒤 가스기지의 이동식 하역 배관까지 제자리로 돌아가면 LNG 하역 작업은 완료된다. 그날 오후 바로 출항이 계획된 LNG 선박에는 각종 식료품과 부식들이 운반되는데 LNG 수송 왕복 30일치의 식량에 예비 식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야채, 고기, 뭐 그런 종류, 살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정말 가정에서 먹는 거 거의 똑같다 보면 됩니다. 몇 명 정도 얼마나 분량인가요 지금? 28명의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달 분량을 들어보시면 28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28명. 이 큰 배? 예, 예. 식료품과 보수용 자재를 싣고 선원을 교체한 후 하역 작업을 지휘한 가스기지의 담당자와 인사를 나누고 하역 부대에서 닻을 올리며 출항의 준비를 마친다. 저반 때와 마찬가지로 부두에서 멀어지는 이안 과정에서도 예인선 4대가 도와주게 되는데 선두와 선미의 예인선은 밧줄을 끌고 벽체 쪽의 예인선 2대는 LNG 선박이 살짝 부두에서 떨어진 뒤에야 서서히 끌어당긴다. LNG 선박이 부두와 수평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예인선 한 척은 반대편 쪽 선두에 붙어 선박을 180도로 밀어주게 되는데 (4,500마력의) 예인선이 계획적으로 움직인 후 4km 지점에서부터는 LNG 선박이 홀로 출항하게 된다.